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먼저 기획재정부 관련된 단독 보도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구조 개혁국을 해체하고 민생경제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내수 회복이 더뎠던 만큼 고용, 물가 등 민생과 밀접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짤 민생경제국을 따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행정안전부 조직국에 제출을 했고 행안부서에서 관련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경제구조개혁국 내에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들을 따로 떼어서 경제정책국에 민생 관련과와 합쳐서 민생경쟁국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경제구역국 내에는 크게 고용 관련과 복지 관련과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 중에서 고용 관련과를 경제정책국의 물가정책 등 일부와 합쳐서 민생경제국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구조개혁국의 나머지 복지 관련과들은 미래전략국에 합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경제정책국에도 미래전략국에도 윈윈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국은 말 그대로 경제정책의 전반을 기획하는 곳입니다. 물가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등 각종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서라 업무량이 많기로 유명했는데요. 이 같은 개편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항공사와 에너지 기업 간의 기싸움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속가능 항공유, 즉 SAF 사업을 둘러싸고 항공사와 에너지 기업 간에 벌어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요가 먼저 발생해야 공급이 따라온다, 혹은 역으로 공급이 먼저 이루어져야 수요가 생긴다, 이런 논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공사들의 SAF에 대한 의존도는 더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더디기 때문에 수소항공기의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규제당국이 항공사들의 SAF 사용을 강제하기 위해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SAF 시장의 성장세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AF는 기존 석유 기반의 항공유와는 좀 다르게 재생 가능 원료로 만든 항공유를 포괄하는 단어인데요. 폐식용유와 폐파뮤, 파뮤 부산물 등 쓰레기나 동물성 지방 등 유기물을 정제해서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존 항공유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최대 80에서 9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기존 항공기 엔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데요.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항공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업계는 수소를 항공기 연료로 쓰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SAF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AF로의 전환 움직임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유럽연합은 영국과 함께 항공사가 사용하는 연료의 최소 2%를 바로 이 SAF로 채우게 하는 등 그런 규칙을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EU는 이 비율을 2050년이면 70%로, 영국은 2040년까지 22%로 상향할 계획인데요. 항공업계의 SAF 의무화 부담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로 알래스카 사업 참여 요구 그리고 LNG 관련 소식인데요. 정부는 미국이 참여를 압박하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일본 그리고 대만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검토하자는 제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의 협의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은 경제성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한 뒤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의 에너지 수요국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그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 수요국 협의체는 2+2 협의에서도 미국 측에 언급한 사안이고 한국만 참여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하다면서 사실상 그 내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쪽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앵커리지 인근으로 옮기기 위해 1,300km 가량의 가스관을 깔고 수출에 필요한 LNG 액화 설비를 짓는 프로젝트인데요.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 국가가 여기에 투자하고 이 LNG도 나눠서 사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당국은 에너지 안보 및 수급 다변화 차원에서 LNG 수입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의 참여 결정은 현재 실사 이후에 하겠다, 이런 뜻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역성장의 논란 F4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선 최상목 부창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 추가 경정 예산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존재된다면 국회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 전달해줬습니다. 화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충계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워싱턴 DC 현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한국에서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추경 증액을 시사한 것은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는 등 성장 쇼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F4A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의 회복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폭설, 한파, 산불, 교량 붕괴 등 잇따라 발생한 일시적 그리고 이례적인 요인이 중첩되면서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때문에 경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거시정책 조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앞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사업 등을 반영을 해서 이 추경액을 15조 원까지 증액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 규모를 정하는 것보다는 사업 내용의 효과가 중요하다면서 취약부문 지원 등과 같이 추경 원칙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내놨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소식인데요. 정부가 난자와 정자, 냉동비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절제술, 난소 부분 절제술, 고환 적출술, 고환 악성 종양 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의 사유가 있다면 연령, 그리고 소득,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범위는 바로 본인 부담금의 50%입니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녀 모두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요. 희망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를 채취하고 비용을 납부한 뒤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요. 채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정리해드리는 시민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내용 담겨 있긴 했었는데요. 특히 이 주식 내용과 연동지어 살펴보자면 LNG 관련된 뉴스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선업 협력 패키지 한미 통상 협상에서 이제는 잘 첫 출발을 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워낙 이 알래스카 쪽으로의 대규모 사업비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 정부는 대만과 일본에 함께하자라고 협상에 제안을 내민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소식이 진행이 될지 전해주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